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용근입니다. 앞서 저희 이제 청년분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다행스러운 게 저희가 오늘 이제 발표할 많은 내용들이 그러한 좀 희망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로 이렇게 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이제 투데이 신문과 또 이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한 10년 넘게 그 인사조직 분야를 담당하고 왔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2018년에 이제 포스코에서 경영이념을 기업 시민으로 선언하면서 이 ESG 가치와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경영에 접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고민하던 와중에 3년 정도 이제 기업 시민 전략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기업 시민실을 맡기 전에 2018년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청년 채용과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찌 보면 좋은 청년들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 그 좋은 청년들이 양성될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늘 아마 제가 발표드리는 많은 내용들 중에는 그동안에 그때 얘기했었던 정말로 우리가 지금 ESG 시대에 이제 필요한 청년들을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또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약간은 좀 뿌듯한 마음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ESG와 관련된 다양한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뭐 해외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저희 이제 투데이 신문에서도 김성윤 교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또 주시면서 ESG 인재가 사실은 이제 국내 대학에서도 육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뭐 필요하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현업에 있는 HR 여러 이제 담당자들과 함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 필요한 거는 어찌 보면 뭐 환경 안전 분야 이제 전문가를 뽑거나 혹은 이제 저희들이 해외 사업장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이런 ESG 측면에서의 진단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거나 아니면 뭐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 때 혹은 이제 외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이제 인재들을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막 뽑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누구냐. 어찌 보면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지금의 ESG 이슈가 그냥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경영에 접목된 ESG를 실현하고자 하고 그러면 그러한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인재들이 정말로 ESG가 접목된 경영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공감할 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테크니컬한 기술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스킬 교육만이 아닌 이 ESG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사실은 지금의 이런 ESG 이슈를 넘어서서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이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제 포스코 그룹은 이제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코퍼레이트 시티즌십을 경영 이념으로 선언을 하고 이거를 경영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역사를 거슬러 보면은 뭐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2018년에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고 또 이 개념이 어떤 의미들을 담는지를 정립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 이 기업 시민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임직원들에게 좀 체질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에는 뭐 기업 시민 헌장도 만들고 또 기업 시민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담은 브리프도 발간해서 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데 좀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CCMS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스탠다드인데 전체 우리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13개의 모듈, 뭐 전략부터 시작해서 구매, 마케팅, 생산, 하물며 동반 성장이나 사회공헌까지도 이 기업 시민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어찌 보면 업무의 표준 가이드를 만들어서 포스코 그룹에 입사하는 직원들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거는 이제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걸 열심히 하면 저희는 충분히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ESG 이슈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하나의 조직의 문화로 이제 정착시켜서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100년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고 한국에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주목한 게 그 미래 세대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총 5개 정도의 저희들이 영역을 갖고 기업 시민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라이프 위드 포스코와 관련된 내용이 함께 이제 미래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안고 있는 문제, 또 우리가 미래에 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미래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시민과 ESG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 최근에 이제 특히나 한국은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또 취창업에 대한 좀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들이 진정성 있게 추진을 한다면 단순히 이제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ESG와 관련된 다양한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이런 이제 기업 시민이나 ESG와 관련된 좀 정리된 자료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는 저희들이 서점에 가보면 ESG와 관련된 서적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 사실 ESG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 그러니까 저희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을 정리하고 그 내용들을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읽고 학습할 수 있는 한번 우리가 책들을 좀 만들고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정리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18년부터 계속 이런 이제 책과 논문 혹은 케이스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작년에 그 스탠포드 MBA가 운영되고 있는 경영대학원에서 그 포스코에 대한 이 기업 시민 실천 사례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당연히 이제 ESG는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어찌 보면 그 철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올드한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이 고민하고 있었던 모습들, 또 추진하는 방식들은 어떠했는지를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탠포드 비즈니스 케이스로 이제 함께 정리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나서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러면 실제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대학들, 이 대학들로 우리가 함께 이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원하시는 곳들은 우리들이 함께 서포트를 해서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에게 ESG가 뭔지,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를 경영에 접목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오픈하고, 저희도 이제 사실은 ESG를 접목해서 기업 시민 경영을 한 지도 이제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이런 특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21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한양대 카톨릭대 그리고 포스텍 성균관대 숙명여대와 함께 정규 과목으로 이 과목을 개설을 해서 실제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ESG와 관련된 문제들을 오픈하고 그거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저도 이제 기업시민연구소에 함께 이제 부소장을 맡으면서 좀 더 정교하게 이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1학기, 2학기에 이러한 이제 학교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이 행사가 있는데요.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해서 저희 이제 22개 전체 그룹사의 기업시민과 관련된 ESG 관련된 전담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조직들의 구성원들을 함께 초청하고 또 그들 앞에서 각 학교별로의 이 고민했던 주제들을 정리하고 그거를 함께 발표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제 그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뭐 포스코를 포함한 그룹사들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입니다. 뭐 E와 관련된 주제도 있고 S와 관련된 주제도 있고 또 ESG라고 하는 거 혹은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문화화할 수 있는가, 스피리트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뭐 청년들이 되게 어려워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 앞서 청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현업 담당자들이 낸 주제고 또 그 주제들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번 정착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함께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면서 한번 그 효과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는 제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기업 시민이나 ESG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과정 참여 전과 참여 후에 굉장히 높게 상승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됐고 좀 더 본격적으로 이거를 추진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저희 이제 1학기 때 이 레벨업 그라운드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좀 이렇게 영상을 같이 이제 인터뷰 영상을 제작을 해놨는데요. 그걸 한번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포스코의 기업 시민 이념에 대해서 더욱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또 기업에서 실제로 고민하는 문제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들을 많이 살려서 포스코의 기업 시민 이념을 많은 학생들이 배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시민으로서 포스코의 업, 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민들어봅시다. 기업 시민으로서의 첫걸음. 네, 저희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배웠고 다른 팀 발표에서도 들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포스코 감사합니다. 28 화이팅! 네, 저는 포스텍 팀의 발표자인데요. 이번 레벨업 그라운드 진행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좀 팀플이라고 하길래 부담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진행하고 발표도 해보고 뭐 팀플도 같이 해보다 보니까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거의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도 배운 게 정말 많은 좋은 기회였으니까 다들 정말 추천드리고 그리고 우리 팀원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혁철님하고 태연님은 강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도 와주셔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또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4명 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와! 이제 마지막 구를 외치고 끝내볼까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이모션 팀입니다. 우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포스코가 B2B 기업인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기업 시민으로서 ESG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저희 역시 기업 시민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포스코의 기업 시민 활동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전 1등했어요! 예. 사실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은 한 230명 정도가 그동안 참여를 했고, 이번 학기에 한 120명 정도가 또 추가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해서 거쳐가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제 참여했던 학생들이 후배들, 어찌 보면 후배 나이는 비슷하지만, 그 이후에 하시는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학점이 없는데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오픈된 마켓으로 좀 운영을 하고, 실제 이제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이, 또 이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계속 크루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 이게 어찌 보면, ESG와 관련된 좋은 인력의 플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포스텍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서울권에 있는 사실 많은 학교들은 또 다른 기업들의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접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에 있는 이런 거점 공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대학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 막상 이제 저희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많은 사업장들도 사실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이러한 개념과 가치에 공감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지방의 이제 국가 거점 공립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함께 레벨업 그라운드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래서 국가 거점 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의에 함께 참석을 해서 각 총장님들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실무 교수진들을 선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지금 착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면 이제 전체 서울대를 제외하고 9개 국가 거점 국립대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함께 운영하고, 또 이제 그룹사들이 한 학교씩 이제 매칭이 돼서 실제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앞서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저희의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들, 또 대한민국 교육기관들의 어찌 보면 이런 노력은 충분히 이런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영 리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서 올해부터 동남아시아 우수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을 저희가 포스텍으로 교환학생으로 오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포석입니다. 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기업 시민과 ESG에 대한 가치에 대한 학습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향후에 이제 대학원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기보다는 한국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요. 또 그 각 국가에서도 실제 이러한 가치를 알고 어찌 보면 실천해 나갈 때 한국에서 배웠던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리더십을 어찌 보면 수립하는 그러한 포석이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올해 저희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한 7명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한국에 데리고 왔고, 지금 그 학생들은 포스텍에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미래 세대 대학생들을 위한 어찌 보면 이제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보고서를 잘 쓰는, 혹은 당장 평가에 대응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에 사실은 포스코가 50주년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100년 기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많은 고민과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쫓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이고 또 이것의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기업 시민을 경영념으로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경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당연히 ESG에 대한 이해는 필수죠.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 기업도 노력하겠지만 대학도 함께 노력하고 또 학생들도 함께 이러한 가치에 이제 참여를 하면 정말로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로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단계로 사실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업 시민에 대한 개념과 체질화, 이후의 문화화,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정신과 운동으로 만드는 스피릿화를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앞서 이미 ESG라고 하는 게 정말로 경영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사실 이제 뭐 기업만이 혹은 오피니언 리더들만이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함께할 때 정말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험난한 산을 저희들이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는 어찌 보면 쉐리파처럼 저희 이제 포스코 그룹이 또 저희 이제 포스텍이 함께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